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건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입니다. 밤늦게 걸어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사실, 지하철만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는 편리함, 그리고 한 도시 안에서 산과 강 그리고 불빛 가득한 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 외국인의 눈에는 이 모든 게 기적 같은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에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한국은 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특별함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한국의 장점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사건과 사고는 있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해외 주요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체감하는 안전의 수준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외국인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살 때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가방을 앞으로 메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녔어요. 누군가 다가오면 혹시 소매치기는 아닐까, 괜히 부딪히면 시비가 붙지는 않을까 항상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파리나 런던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는 그나마 괜찮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보세요. 늦은 시각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 곳곳에 편의점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철에는 보안 인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있어요. 이런 환경 자체가 자연스러운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죠. 외국인 여행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 11시에 여성 혼자 걸어도 괜찮은 도시, 그게 바로 서울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새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시니어분들 중에는 옛날보다 세상이 흉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비해 각종 사건 사고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조심해야 할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한국은 안전한 편입니다. 해외에서는 작은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는 일이 흔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부딪히거나 시선이 잘못 마주치거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웬만한 일은 크게 확대되지 않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이런 안전함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욱 그렇죠. 이 정도로 안전하다면 아이를 데리고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밤에 외출하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늦은 시간에도 비교적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정말 신기해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꼽는 한국의 장점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특히 지하철은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거리 중 하나죠. 외국인들이 가장 감탄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확성입니다. 한국 지하철은 약속한 시간에 거의 맞춰 도착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2-3분 간격으로 평상시에도 5-10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운행되죠. 지하철 앱을 보면 2분 후 도착이라고 나오는데 정말 2분 후에 도착합니다. 둘째는 편리함입니다. 표지판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함께 표시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길을 잃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역 내부 안내도 체계적이고 환승 정보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뉴욕 지하철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정말 뚜렷합니다. 뉴욕에서는 갑자기 열차가 멈추거나 운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안내 방송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나와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승객들은 그냥 기다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런던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파업이 잦고 주말에는 노선별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상 운행되지 않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미리 알기도 쉽지 않고 대체 교통편도 복잡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스마트폰 앱만 켜도 언제 열차가 오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환승 안내도 단계별로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몇 호차를 타면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출구로 나갈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죠. 외국인 여행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하철만 있으면 한국 어디든 갈 수 있다. 서울 지하철은 물론이고 수도권 전철까지 포함하면 정말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춘천까지,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전철로 연결되어 있어요. 게다가 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기본 요금이 1,500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서울 시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건 외국인들에게는 거의 기적 같은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뉴욕 지하철 한 번 타는데 $3가 넘고 런던 지하철은 구간에 따라 5파운드까지도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인 셈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요금으로 훨씬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버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언제 버스가 오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버스 안에서도 다음 정류장이 어디인지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됩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친절한 안내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을 위한 배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는 건 당연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율도 높아서 몸이 불편한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감탄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 대비 만족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이 관광객 관점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의 물가를 상당히 저렴하게 느낍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물가도 많이 올랐고 특히 서울의 집값은 정말 비싸졌죠. 하지만 여행객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한국은 가성비가 좋은 나라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비입니다. 미국에서 병원에 가서 간단한 진료만 받아도 수백 달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 정도로 병원에 가면 200-300달러, 우리 돈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같은 진료를 받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훨씬 저렴하고 택시비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런던에서 택시를 타면 기본 요금만 해도 10파운드 이상인데 한국은 기본 요금이 4,000원 정도니까 절반 이하죠. 음식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펜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려면 30-40파운드, 우리 돈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만 원으로도 푸짐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어요. 그것도 반찬이 여러 개 나오고 리필도 가능한 경우가 많죠. 문화생활비도 저렴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경우가 많고 공연이나 영화 관람료도 해외에 비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려면 최소 $100는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절반 가격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요.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뷰티 제품은 품질 대비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유럽에서 비싼 돈 주고 사던 제품을 한국에서는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구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이나 생활비를 생각하면 정말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죠.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들이 본국에서 지불하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여전히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전문적입니다. 음식점에서도 물을 계속 채워주고 반찬도 리필해주고 세심한 배려를 많이 해주죠. 이런 서비스를 해외에서 받으려면 팁을 별도로 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어요. 숙박비도 비슷합니다. 서울 중심가의 호텔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뉴욕이나 런던, 파리의 중심가 호텔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에요. 게다가 게스트하우스나 모텔 같은 저렴한 숙박 옵션도 다양하고 시설도 깔끔한 편입니다. 이런 가성비 때문에 한국을 다시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요. 한번 와보니까 이 정도 비용으로 이만한 여행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맛있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외국인들은 맛의 다양성과 깊이에 정말 놀랍니다.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상에 올라오는 반찬의 다양함입니다. 김치, 나물, 조림, 무침 등 수십 가지의 맛이 하나의 식탁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매운맛, 달콤한 맛, 구수한 맛, 시큼한 맛이 모두 어우러져서 입맛을 돋우죠.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서양 음식은 대체로 메인 요리 하나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 음식은 여러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그것도 추가 요금 없이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김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등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각각 맛도 다릅니다. 외국인들은 김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고 감탄해요. 그리고 한국의 야식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줍니다. 밤 11시에 치킨을 시켜도 30분 안에 뜨거운 상태로 배달이 오고 새벽 2시에도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컵라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한국만의 특징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밤 9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음식점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야식을 먹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24시간 편의점도 많지 않고 있어도 음식의 종류나 질이 한국만큼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음식 수준은 정말 놀랍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각종 간식까지 언제든지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라고 신기해합니다. 배달 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앱 하나로 수십 가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배달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따뜻한 상태로 받아볼 수 있어요. 해외에서는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치킨, 족발, 보쌈, 찜닭까지 안 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아이스크림이나 과일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죠. 카페 문화도 정말 특별합니다. 각 동네마다 개성이 다른 카페가 있고
인테리어와 메뉴가 늘 새롭습니다. 체인점 카페도 좋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들의 개성이 정말 다양해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작은 문화 공간이다. 책을 읽거나 일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한국 카페의 메뉴도 정말 다양합니다. 아메리카노, 라떼 같은 기본 커피는 물론이고 계절마다 새로운 시즌 메뉴가 나오고 디저트나 브런치 메뉴도 수준이 높아요. 가격도 해외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고요. 무엇보다 한국 음식의 가장 큰 매력은 정성입니다.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손맛이 느껴지는 음식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은 이런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면서 마치 한국의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낀다고 해요. 다섯 번째로 외국인들이 꼽는 한국의 매력은 바로 뷰티와 쇼핑 문화입니다. 한국은 화장품과 뷰티 상품의 품질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인 나라로 유명해졌어요. K-뷰티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과 품질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특히 스킨케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건 가격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던 제품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한국에서는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백화점이나 드러그스토어가 아니라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도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팩만 해도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한 장에 $10, $20씩 하는 마스크팩이 한국에서는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품질은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많죠. 신제품 출시 속도도 정말 빠릅니다.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아이템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서 외국인들에게는 늘 새로운 즐거움이 됩니다. 트렌드 변화도 빨라서 몇 달만 지나도 완전히 새로운 제품들을 만날 수 있어요. 명동이나 홍대, 강남 같은 쇼핑 지역에는 화장품 가게가 정말 많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매장이 있고 테스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하기 편해요. 직원들도 대부분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패션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내는 스타일과 트렌드는 외국인들에게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동대문이나 홍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패션 스타일은 정말 독특하거든요.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디자이너 브랜드는 비싸지만 젊은 브랜드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저렴하면서도 트렌디한 옷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액세서리나 가방 같은 소품들은 정말 다양하고 예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요. 온라인 쇼핑 문화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짧게 머물면서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숙소로 배송받을 수 있고 심지어 본국으로 직배송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 쇼핑 문화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살 수도 있고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을 살 수도 있고 전통시장에서 저렴한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취향과 예산에 따라 선택의 폭이 정말 넓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건 한국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화장품을 사면 샘플을 많이 주고 옷을 사면 세심하게 포장해주고 심지어 작은 선물까지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정성 어린 서비스가 쇼핑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한국, 특히 서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점에 정말 놀랍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도심 거리를 산책하고 점심에는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오후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는 공연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짧은 거리 안에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남산이 있어서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지하철로 30분만 가면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본격적인 등산 코스가 나옵니다. 한강은 또 어떤가요? 도시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고 수상 스포츠까지 할 수 있어요. 뚝섬이나 여의도, 반포 같은 한강공원에서는 가족 단위로 나와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자연을 많이 훼손했는데 서울은 도시 발전과 자연 보존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센트럴파크가 있는 뉴욕도 좋지만 서울처럼 산과 강이 모두 있는 도시는 드뭅니다. 그것도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건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바로 한강이고 4호선을 타고 수유역에서 내리면 북한산 입구입니다. 계절의 변화도 뚜렷해서 외국인들이 좋아합니다. 봄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른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 설경을 만들어내죠. 특히 가을 단풍은 외국인들에게 정말 인기가 높습니다. 남산이나 북한산의 단풍은 물론이고 한강변의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도 가을이 되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룹니다. 도시 안의 작은 공원들도 잘 조성되어 있어요. 각 동네마다 근린공원이 있고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잘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아요. 외국인들은 도시가 주는 피로감을 산과 강이 덜어준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복잡하고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잠깐만 시간을 내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주말이면 등산을 하거나 한강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꼽는 한국의 장점은 바로 생활편의 인프라입니다. 외국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을 쓴 나라다. 먼저 화장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공공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어요. 지하철역, 공원, 관공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길거리에도 공공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는 공공화장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어도 유료인 경우가 많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에 가면 언제든지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음식, 생활용품, 심지어 택배 서비스까지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밤늦게 문을 여는 가게가 많지 않아요. 일요일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배달 서비스도 정말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식 배달은 물론이고 생필품이나 약품까지도 배달시킬 수 있어요. 앱 하나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 서비스는 외국인들에게 정말 신기한 경험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편의시설도 훌륭합니다. 지하철역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역 안내 표지판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합니다. 길 찾기도 쉽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스마트폰 지도 앱의 정확도도 높아요. GPS 기능을 이용하면 처음 가는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의 서비스도 점점 개선되고 있어요. 번호표 시스템으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약국도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곳이 많아요. 의료진의 실력도 높고 의료 장비도 최신식을 갖춘 곳이 많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외국인들에게는 이 나라에서는 여행이 편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큰 불편함 없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편의시설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병원이나 약국 접근도 쉽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7가지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안전한 밤거리, 정확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합리적인 가격의 양질한 서비스,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문화, 뛰어난 뷰티와 쇼핑 환경, 도시와 자연의 조화, 그리고 세심한 생활편의 인프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길을 걸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안전한 나라는 있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은 좋지만 물가가 비싸거나 음식은 맛있지만 생활이 불편하거나 한국처럼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갖춰진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고 개선할 점들도 많아요. 집값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고령화 문제, 환경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까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곳인지 말이에요.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발전의 결실들이 지금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K-파프, K-드라마, K-뷰티,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이런 소프트 파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를 직접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보리밥을 먹던 시절부터 지금의 풍요로운 시대까지 한국 사회의 변천사를 몸소 경험하셨어요.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도 이런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편리함과 안전함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하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뜻입니다. 이미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강점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안전함, 편리한 교통,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높은 서비스, 맛있는 음식과 다채로운 문화, 뛰어난 쇼핑 환경, 도시와 자연의 조화, 그리고 세심한 생활편의 인프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 속에서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외국의 좋은 점만 보며 부러워하곤 합니다. 물론 배울 점들은 배우고 부족한 점들은 개선해야 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오늘날의 풍요로운 한국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소중함을 잊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한다면 외국인들이 더욱 놀라고 부러워할 만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혹은 외국에서 경험했던 특별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곳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